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위는 분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금책,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은 단순가담자로 분류되어 사기 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콜센터 모집책 등은 중간관리책으로 분류되어서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외에 범죄단체 활동 등이 추가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지요. 2019년 한겨레 신문에 나온 형량을 볼 것 같으면 평균적으로 총책은 11년 5개월, 중간책은 4년 1개월, 단순 가담자는 1년 8개월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방조범도 처벌하고 상습범 규정도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하는 경우 경합범 규정도 적용되므로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전과 여부, 가담 경우의 나이, 성향, 가족 구성원, 반성문, 탄원서, 공적조서, 수사협조 여부, 자수 여부 등이 감경사유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방조범들이 제시한 돈은 피해 금액에 턱없이 적어서 피해자로서는 합의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일반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사기친 금액을 피고인이 전부 가지므로 합의가 용이하겠지만 총책이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등 방조 범인들에게 피해자의 편취 금액을 배분해 주는데 그 획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최대한 피해금의 회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통상 20% 이내에서 합의를 본 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이 상담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방조범 상담 사례입니다. 이 상황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상품권 구매 대행 고액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 금액은 10명에 3억 원에 이르러 판사는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가진 돈은 3천만 원 뿐이라서. 두 번째, 피해자 상담 사례입니다.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주고 일단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안 하면 10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고 합의를 해주자니 100만 원은 피해 금액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합의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체포된 범인 5명 중 4명은 합의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송금책 범인 가족이 피해금 1,9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답니다. 300만 원을 받지 않고 그냥 교도소에서 살게 하고 싶었지만 범인의 가족, 경제 상황 등이 불쌍해져서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저희 가슴만 속이 탔습니다. 라고 상담하셨네요. 방조범들이 총책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 금액에 비해 생각과는 다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상 합의가 되는 경우는 여력이 없는 당사자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합의 시 일부 금액을 받고 향후 피해 금액을 회복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강경하게 나갈 경우 공탁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통상 방조범들은 피해금의 20% 이내로 합의 사례가 있다고 하니 가족들이 피해금의 50%를 내겠다고 하면 나름 성공한 사례가 된다는 말이 법조계에 있습니다. 실형받은 범인이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합의를 하려면 모든 피해자의 연락처를 파악해서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 분 중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괘씸죄가 발동하여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좋으니 교도소에서 단단히 죗값을 치르고 강제 출국 당해야 하므로 절대로 합의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어 법인의 합의 희망이 어려움은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와 합의는 처벌 수위를 얼마나 낮출까, 즉 얼마나 감경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 한 명 한 명마다 별개의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드러난 모든 사람과 합의하여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피해자 한 명만 합의해서는 큰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통상 피해자 일부가 합의 안 되면 고의 정도에 따라서 기받은 1심에서 받은 징역에서 6월에서 1년 정도 형량이 줄어들기도 한답니다. 합의금 이의 부분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여러 가지 특별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범인이 전달하는 합의서에 무작정 사인하는 경우 피해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내용에 합의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 합의서 작성 내용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추가하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합의를 받은 당사자는 처벌이 감경될 여지가 있고 합의를 해준 피해자도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회복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범인이 구속되었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결정할 시점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1억 5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당하여 사기 고소였고 범인은 수사 중 구속되었으며 재판 결과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2억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범인은 구속 후 얼마 되지 않아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하고 피해자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당일 다시 2억 원을 요구해서 그 합의는 깨졌습니다. 범인은 피해자 말고도 다른 많은 채권자가 있었고 부채도 소유 재산의 2배 정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범인 측 변호사는 일단 현금 5천만 원을 받고 범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는 길임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 안 된다면서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1심이 끝나고 항소심 중에 이번에는 피해자께서 거꾸로 지난번 제시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범인은 이미 형량의 절반 이상을 살았는데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5천만 원으로 합의할 생각은 없고 2천만 원이면 합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범인이 구속 상태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형의 일부를 돈으로 탕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초기에 피해자는 가장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형 자체가 수개월 정도로 짧거나 재판 중에 가해자가 살아야 할 형의 절반 정도가 지나간다면 피해자의 협상력은 그만큼 현저하게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인이 일단 구속된 경우라면 피해자는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인이 주위 사람부터 돈을 빌려 하는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구속 초기에는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많으니 그냥 집값을 치고 나오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원고는 또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